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둔 가운데 혼조세로 계속해서 이 거래일째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상승 덕을 보면서 이틀째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러시아의 핵 위협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수 선물이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내렸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4%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1.0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나스닥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미사일 6대 중 5대는 러시아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을 핵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두 나라 모두를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한 겁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뉴욕 증시가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장은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가 4.89% 강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내일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 마지막 이벤트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기술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가는 엔비디아 최신 AI 칩인 블랙웰 수요 전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을 장착한 서버 제조로 큰 주목을 받다가 회계 부정 의혹에 휘말려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연례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 하루 전날인 어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1.24%나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15% 오르며 3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고점 350달러에 다시 근접한 건데요. 테슬라의 월간 상승률은 38%에 달합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혼조세인 미국 증시 아무래도 전쟁은 전쟁이고 실적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전쟁, 대선 이슈를 지나다 보니까 항상 이 시기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연말 소비 시즌이 될 텐데요.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월마트 호실적 냈네요. 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연간 실적 전망을 3번 연속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계속하면서 전망을 낙관한 건데요. 이에 힘입어 주가도 3% 뛰었습니다. 월마트는 2025 회계연도 연간 순매출액이 전년 대비 4.8에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전 예측치 성장 기대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월마트는 월가의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매출액도 1,695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측치 1,677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월마트는 3분기 실적 성장에 대해 주로 상위 소득계층 가계의 점유율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고소득층이 이전보다 소비를 더 신중히 하기 위해 월마트와 같은 할인 매장을 많이 찾았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투자자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소매업체의 실적 보고서 및 주요 임원들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주식시장의 여건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내년 말 6,5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루이스트의 키스러너는 시장의 기조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라면서 지정학적 문제는 틀림없이 리스크지만 완만한 매도세가 보일 뿐 패닉이 보이지는 않으며 이것은 최근 상승에 대한 소화에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이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하워드 루트닉이 상무부 장관으로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함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는데요. 하워드 루트닉은 원래 재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기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상무부는 산업 및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루트닉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관세와 무역 정책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는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려온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2.8% 급증한 33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다만 이는 6개 분기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의미합니다. 지난 5개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최소 2배 급증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과 TJX,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실적이 공개됩니다. 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만 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